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뭐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영어권 해외권에서 살아본 적 없이 국내 토종으로 이런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겠죠. 하지만 그냥 순수 국내파로서 점수를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정말 우습게도 사실 좀 게으른 편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좀 게으른 편입니다. 공부를 막 앉아서 주구장창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점수도 정말 놀랍겠지만 단 한 번도 성인이 되고 나서 제대로 공부한 적 없이 만든 점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원래 뭐 어릴 때 해외를 다녀왔다든지 영어를 잘했다든지 그런 아이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영어를 노력 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중요한 이유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얻게 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어떤 견해와 시각, 이런 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외국에서 유행한 생각이라든지 좋은 정보라든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한 몇 년 늦게 유행을 합니다. 요즘은 정말 빨라졌는데, 미디어가 생기면서 그래도 그 유행이 넘어오는데 좀 걸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정보와 좋은 내용을 선점할 수가 있고, 또 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영어가 좋은 점은 여러분이 아마 귀 따갑게 들었을 테니 제가 느끼는 이 정도 점에서 마무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영어 실력, 언어 실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확 상승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험 공부 이런 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실력보다는 이 기본 실력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기본 실력이 범위 내에서 밑바닥이었다면 그 시험 스킬을 통해서 그 범위 안에서 꼭대기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이상으로 영어를 늘리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해외에 나가거나 뭐 언어를 노출시키는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빨리 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어 실력이 엄청 상승했을 때만 해도 하루 종일 운동하고 와서 집에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한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토익이 600점대에서 880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정말 아무 공부 없이 쳤는데 8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랬는지 그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 운동에 미쳐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2, 3년 차 정도 돼서 이제 아무런 정보 없이 막무가내로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뭐 근육은 어떻게 해야 늘지, 운동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근데 그때 당시가 2016년도 7년도였는데 아무런 정보가 한국 내에 과학적인 정보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식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잘못된 지식들 투성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없는 학생으로서 PT나 뭐 이런 걸 할 그런 여력도 안 됐었고,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PT가 막 활성화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트레이너들도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너무 궁금해서 막 검색을 하는데 한국어로는 뭐 거의 미신 같은 정보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물을 먹으면 살이 찝니다, 밥 몇 시에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우연히 영어로 검색을 했는데 딱 유튜브 영상이 뜨는 겁니다. 그때는 한국의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 엄청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운동 유튜버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근데 해외에는 이미 뭐 한 거의 1.5에서 2세대 운동 유튜버들이 쫙 깔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를 다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진짜 와, 충격적인 겁니다. 진짜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사소한 운동에 대한 정보랑 그런 세부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다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운동을 득달한 줄 알았죠. 물론 몸은 구렸고 완전 족밥이었지만, 근데 그때 그 정보를 알면 자기가 뭔가 다 안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영어로 유튜브를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궁금한 거를 영어로 검색을 해서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토익이 제가 한 600 밖에 안 됐고 해외 경험도 없는데 그거를 다 알아들을 리가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못 알아들으면 한 60%, 막 진짜 많이 알아들으면 7, 80% 알아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궁금한 거는 멈춰서 단어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영어로 유튜브만 한 2, 3개월, 3, 4개월 봤더니 갑자기 토익 실력이 막 2, 300점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누워서 유튜브 쇼츠 볼 때 그 시간에 좋아하는 주제나 좋아하는 영상을 영어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 이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왜 훨씬 효과적인지, 왜 저도 책 잡고 앉아있을 때는 1시간도 집중을 못하다가 이렇게 늘렸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밌고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을 좋아하는 분야, 취미 분야에 대한 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여러분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대충 60, 70%, 80%만 알아들어도 이 영상 전체에 대한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막 정확한 문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리고 이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로 읽는 것보다 그냥 영어 듣기로 들었으면 못 알아들을 말도 이 사람이 제스처도 쓰고 뭐 이런 표정도 짓고 억양도 있기 때문에 이걸 웬만하면 대충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버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듣는 영상이 있을 거고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을 보면서 눈치껏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 취미 분야, 이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단어도 알게 되고요. 익숙해지고 재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어로 찾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이 아마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처음에는 검색법을 몰라서 그렇지 몇 가지 아는 취미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좋아하는 영상을 추천해 줍니다. 이게 또 한국과는 다른 견해나 관점, 생각, 아이디어 그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얻을 수 없는 내용과 정보나 방식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흥미롭게 자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는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누워서 이걸 쉬는 시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뭔가 책상에 앉아 각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계속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저는 제일 가장 크고 제일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인데 우리가 책으로 앉아서 볼 때는 정확한 발음은 물론이고 이런 액센트나 억양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수능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능 영어 공부할 때 문장을 잘 끊어 읽어야 된다. 문장을 끊어 읽어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 의미가 없는 게 영어 문장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끊어 읽습니까? 강사들이 이렇게 끊어야지 저렇게 끊어야지. 누구는 이해를 하니까 그걸 끊어 읽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끊어 읽습니까? 근데 이 유튜브를 보잖아요. 진짜 긴 문장도 이 사람이 알아서 끊어 읽어줍니다. 알아서 의미 단위를 살려서 억양, 액센트를 살려서 또 중요한 부분 강조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이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확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어가 어떤 방식으로 말했지 우리 한국어로 말해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길고 복잡하게 써놓은 글이라면 한 줄이 넘어가는 글을 막 이어놓으면 읽어도 우리가 띄어쓰기 잘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우리가 그거를 다 의미 단위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한국말 하듯이 끊어서 음절 단위로 딱딱딱 얘기를 해주고 강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가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만 모를 뿐이지 전혀 이제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 할 때 모르는 단어만 그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으면 되지. 우리가 이 한국말의 구조를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계대명사 구문이고 뭐 이건 대시 나오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 문장 구조를 딱 이해를 해버리니까 단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토익이 딱 880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중엔 한 2, 3일 정도 모의고사 하나 풀어보고 가니까 900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생생한 이런 교보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영어라는 거 언어 개념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지 엄마의 말을 막 이해하려고 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주어 다음에 이게 동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가 머리에 박힌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습득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생한 표현과 적절한 단어 그리고 슬랭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일본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장 구조도 유사하고 다 유사합니다. 또 한자 베이스라서 단어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한자가 똑같은. 근데 정말 웃긴 게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그걸 일본어로 그대로 찾아서 그대로 똑같은 한자로 얘기를 했더니 일본인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듣는 거예요. 이게 그 언어마다 단어가 같은 단어라도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흔하게 쓰지만 일본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단어 대신 이런 단어를 쓰는. 왜 우리가 일본어를
영어를 번역해 놓으면 오타쿠 같다고 하잖아요. 오타쿠체 같이 뭐 만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말하는 게 다른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쓰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애인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애인이라고 연인이라고 하지만 뭐 일본에서는 아마 불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는 단어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영어 단어를 사전으로 검색해서 찾아친다고 해서 쓴다고 해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단어 쓰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뭐 정말 간단한 단어 같은 게 괜찮지만 막 복잡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하는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면 이 원어민이 쓰는 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습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영국 사람 거를 보잖아요. 그럼 영국 애들은 이 단어를 쓰네? 또 미국 애들은 저 단어를 쓰네? 이런 게 또 확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원어민 친구가 하나 생긴다. 왜 우리가 유튜버를 보면 이 사람 좋아해서 막 보잖아요. 재밌어서 막 보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고 이 사람 하는 이게 재밌고 그럼 그 사람이 쓰는 표현이나 말투나 억양, 생각 이런 게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 영어 학원 가서 원어민 쌤이랑 회화 수업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선생님 고르기도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미국 흑인 문화가 궁금해서 그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냥 아주 얌전한 백인 선생님이 계신다든지 뭐 나는 뭐 저기 백인 영국 축구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뭐 헬스 좀 좋아하고 어디 저기 뭐 다른 뭐 동남아시아 쪽 선생님이 계신다든지 뭐 완전 관련 없는 뭐 스포츠라고는 모르는 뭐 고주라든지 뭐 그런 쪽 선생님이 계신다든지 그런 것처럼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유형의 관심사를 갖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외 나간다 한들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하고 친구 되기도 어렵잖아요. 뭐 아무하고나 대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 유튜브는 거의 뭐 사상도 비슷하고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 생긴 것처럼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안 보면 되고 이 사람은 좀 들리는 게 어렵네 하면은 다른 사람 걸 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배우고 싶은 언어로 이 유튜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언어라는 게 글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생생하게 언어는 말하고 듣고 전달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글로 보면서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달달달 외운다고 문법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뭐가 뭐뭐는 뭐뭐이 뭐 이런 것들이 조사 같은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막 애우지 않잖아요. 외국인들도 한국 공부하는 사람들 애울 겁니다. 뭐 이거 다음에는 체간과 어간이 뭐 붙어서 이 단어가 나오고. 근데 여러분이 뭐 시험 준비하는 건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토익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차라리 영어라는 게 전달하고 듣고 보는 언어지 달달달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저보다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들도 보다도 오히려 독일에서 이렇게 몇 개월 지낼 때 헬스장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외국 헬스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유럽 쪽 애들 거를 막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라든지 헬스장에서 쓰이는 단어라든지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 사귀기도 훨씬 편하고 그런 글로 영어 배운 친구들보다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운 액센트나 억양이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하시면서 재밌게 저처럼 이제 게을러서 공부 못 하신다는 분들 그냥 재밌게 누워서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유튜브 보면서 아니 요새는 쇼츠가 있으니까 쇼츠 같은 거는 하나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그냥 통째로 이해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영어 가르쳐주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있다면 저는 헬스 좋아하니까 헬스 막 봤었고 뭐 또 예를 들어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한 80% 이상 영어로 뜹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국인들 내에서 돌아다니는 생각이나 사상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틀에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뭔가 해외 트렌드라든지 지식과 정보도 빠르게 접하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공부하셔서 영어 실력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